ITQ 한글 엑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A형이라고 첫 번째 장에 나와 있죠.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있으니까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엑셀을 먼저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통합 문서라고 맨 첫 번째에 있는 걸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파일 이름이 없이 통합 문서 1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럼 파일을 저장해야 되겠죠. 왼쪽 상단에서 저장하기를 눌러주거나 단축키로 Ctrl S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이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문서라는 게 있다면 바로 그냥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문서가 안 보인다면 위치 추가나 찾아보기로 문서 폴더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문서 폴더의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라는 폴더로 있고요. 시험장에서는 ITQ라는 폴더가 있겠죠. 여러분의 컴퓨터는 ITQ라는 폴더가 없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 또는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눌러서 ITQ라는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파일은 문서 아래에 있는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면 되고요. 연습할 때는 바탕화면이나 다른 곳에 저장을 해도 상관없지만 시험장에서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다가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할 텐데요. 파일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 번호 그리고 하이픈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수험자 유의사항에 있는 그냥 그 번호 한번 대로 써볼게요. 8개 숫자로 된 수험 번호 그리고 하이픈하고 자신의 성명을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뒤에 파일 형식 확장면까지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것 필요 없고 그냥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까지는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모두 배운 것이고요. 그럼 이제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할 겁니다. 모든 작업의 A열은 열너비 1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A열의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너비 눌러주세요. 숫자 1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A열의 왼쪽에 있는 삼각형 클릭하면 모든 셀이 선택됩니다. 제1작업의 조건의 첫 번째를 보면은 제1작업의 조건의 첫 번째를 보면은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되어 있는데요. 제1작업 포함한 다른 셀들 모두 같은 글꼴로 변경을 시켜 놓을 거예요. 그래서 글꼴을 홈탭에서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 11이 아니라면 1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이제 화면 하단으로 내려가서 시트 탭을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복제를 2개를 해 놓으세요. 첫 번째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이라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두 번째 시트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이라고 입력 엔터 키 누르고 세 번째도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이라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제4 작업은 차트 만들 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시트는 굴림 11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A열은 숫자 1로 그렇게 열너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1작업 작업을 할 텐데요. 데이터 입력까지 있기 때문에 점수가 꽤 높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은 4행부터 14행까지가 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에서 3행까지는 도형과 그리고 결제란이 보입니다. 우선 다른 셀에서도 사용하는 데이터인 B4에서부터 J14행까지를 그 내용을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할 거예요. 방송요일이나 배송비 이런 데는 1번, 2번 이렇게 괄호로 표시되어 있죠. 그것 빼고 모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정렬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시 형식도 모두 다 일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력한 내용 중에 D5에서 D12까지 이 내용들은 모두 입력을 이렇게 출력 형태 보이는 날짜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표시 형식이 날짜로 변경되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숫자로만 되어 있는 곳들은 모두 일반이지만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렬부터 맞추도록 할게요. 사행에 있는 모든 내용은 선택해서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B열에 있는 데이터들 12행까지만 블록 설정해서 가운데 정렬이죠. 출력 형태를 보고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방송일 그리고 분류까지는 모두 가운데 정렬하면 되죠.
자,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은 입력한 이 표의 내용들 먼저 모두 그냥 가운데 정렬로 한번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이 필요한 거는 숫자와 회계 서식이거든요. 그 부분만 따로 오른쪽 정렬해 주면 됩니다. 자, 판매 가격과 그리고 판매 수량, 그리고 상품평, 그리고 방송료일은 이따 조건을 보고 결정하면 되겠죠. 자, 이만큼만 12행까지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숫자 1 이렇게 같이 눌러주면 셀 서식 대화상자 나타나죠. 현재 형식에서 숫자로 모두 변경을 하면 되는데요. F에서 H까지 데이터 중에 판매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은 돈과 관련된 데이터죠. 여기는 회계서식, 돈이 아닌 곳은 숫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숫자 지정할 때 1000단위 구분 기호 사용 체크를 해주세요. 소수점 필요 없죠. 0 상태에서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나타나죠. 맞춤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을 없애버리세요. 그러면은 숫자에 기본 지정되어 있는 오른쪽 정렬로 나타납니다. 판매 가격만 다시 블록 설정할게요. 컨트롤 읽기 눌러주고 얘기했던 것처럼 돈과 관련되니까 회계서식 그리고 기호 필요 없죠. 없음 선택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나머지 정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품 코드에 해당되는 H14셀 여기는 그냥 가운데 정렬이면 되고요. 나머지 번호만 써 있는 셀들은 데이터가 나타나도록 한 후에 정렬하도록 할게요. 이제 조건을 순서대로 작업하기 전에 이 표만 제대로 다 보이도록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테두리부터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B4에서 J14까지 선택, 홈 탭에 글꼴 위에 보면 테두리 지정하는 거 있죠?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셀은 얇은 테두리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모든 테두리 한 번만 눌러주세요. 줄 간격이 너무 좁다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살짝만 키워주도록 할게요. 모든 셀 동일하게 키워주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키워주면 이렇게 선택한 행만 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글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살짝 셀 합치기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B13에서 D13까지 한번 선택, 이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작업하세요. B14에서 D14까지 선택, 바로 옆에 F13에서 F14까지 선택, 그리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13에서 I13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총 4개가 선택이 됐고요.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이제 위쪽에 사행의 데이터들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색상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조건에 나와 있을 거예요. 주황으로 채우기를 할게요. 홈 탭에 글꼴에서 보면 색상 지정할 수 있죠. 표준색의 주황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상품 코드와 분류도 선택 클릭해서 이렇게 각각 2개 선택을 해주고 주황 바로 이번엔 그냥 클릭만 해주면 동일하게 색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의 데이터는 2줄로 되어 있죠. 여기는 머리글을 조금 드래그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입력하는 것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판매 수량까지만 입력하고 여기에서 그대로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셀로 넘어와 버리죠. 그래서 판매 수량까지 입력하고 Alt키 누르고 엔터 눌러주면 다음 줄로 넘어가요. 여기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한 셀에 2줄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테두리 지정을 모든 테두리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나중에 했더니 바깥쪽 테두리까지 얇게 돼버렸죠. 다시 한번 선택해서 바깥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행 블럭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13행에서 14행까지는 같이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의 묶음으로 선택을 해주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테두리가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에 있는 제목에 도형을 만들 텐데요. 현재 1, 2, 3행이 너무 좁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적당하게만 키워주세요. 저는 30픽셀 정도로만 키워주려고 합니다. 블럭 설정은 없애놓고요. 이제 삽입으로 가주세요. 삽입에 도형이라고 있죠. 목록을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이라는 걸 선택, 클릭 한번 해주고 마우스로 출력 형태하고 동일한 모양과 크기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제 도형에 대한 설정도 해줘야 되겠죠.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해도 되고요. 나중에 입력해도 되는데요.
글자를 입력하려면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그냥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컨트롤 A나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글자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홈 탭에서 정렬은 맞춤이 위와 아래 두 개 있죠? 모두 다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글꼴 지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굴림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여기에 최신 글꼴 안 나온다면 바로 그냥 여기에서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는 게 훨씬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죠. 숫자 24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목록에서 열어서 선택해줘도 됩니다. 글자의 색깔은 검정이죠. 목록 열어서 색깔을 검정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채우기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채우기는 바로 여기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바로 글꼴에서 채우기 색상 표준색 노랑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글자는 수정하지 않을 테니까 바로 테두리만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원래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의 채우기 색깔 여기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테두리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얇은 상태로 놓아두면 되고요. 아니면은 도형 윤곽선에서 색깔 검정으로 하고 윤곽선 두께 1포인트 되어 있죠. 이 상태에 놓아도 되고요. 얇은 것 위에 있는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제목의 글꼴 설정 바로 위에 보면은 도형 사다리꼴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서식의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로 가서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을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할 텐데요. K열과 15행 아래쪽 서로 이 표에 겹치지 않는 셀 아무 곳에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저는 L18셀에 선택을 해 놓았고요. 여기에다 우선 확인을 입력하는데요. 두 줄로 입력하는 방법 배웠죠. 확 입력하고 Alt 클릭해서 인까지 입력하고 이제 그냥 엔터키 눌러주세요. 확인이 써 있는 바로 위에 셀 17행에서 이 세 개는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바로 엔터키 누르면 블럭 설정되어 있는 옆 칸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부장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고요. 그리고 L열은 조금 작게 조절해 놓고 18행 확인 써 있는 곳 조금 크게 높이를 조절해 놓으세요. L17에서 18까지 이 두 줄을 블럭 설정해 주고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부장까지 써 있는 셀 그리고 그 아래 빈 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비슷하게 되었죠. 여기 테두리 지정해 주기 전에 먼저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글자 써 있는 셀들 모두 가운데 맞춤이 되었죠. 이제 여기 테두리 지정 모든 테두리 한 번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걸 그림으로 변경할게요. 홈 탭에 복사의 옆에 삼각형 눌러주고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에서는 그냥 바로 확인 눌러주고요. 이제 컨트롤 V를 하면 바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위치, 크기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필요 없죠. 요거는 이제 선택해서 지우면 되는데요. 그냥 딜리트 키로 지우면 테두리 그대로 남아 있고요. 높이 조절한 거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필요 없는 셀 선택해서 머리글에서 아예 삭제를 해주세요. 열도 필요 없는 부분 아예 머리글에서 삭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황 채우기까지 작성을 했고요. 출력 형태 보고 있을 때 하나 빠진 부분은 셀 합치기한 F13, 14셀 대각선 지정해야 되죠. 여기에는 대각선이 따로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다른 테두리 클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컨트롤 1키 있죠. 클릭한 다음에 테두리 탭에서 대각선 클릭해서 만들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다시 조건에 있는 내용 주황까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H14셀에 목록으로 나타나게 해야 돼요. 어떤 내용을 나타내냐면 B5에서 B12까지 이 내용이 목록으로 나타나서 선택할 수 있게 할 건데요. 우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H14셀을 먼저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 클릭을 해주세요. 유효성 검사가 있는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열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실행을 하세요. 설정 탭에 제한 대상 모든 값 되어 있는 걸 목록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원본에 클릭한 다음에 상품 코드 데이터가 있는 B5에서 B12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열과 행에 달러가 붙어 있는 절대 주소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H14셀에는 옆에 이렇게 목록을 열 수 있게 나타나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첫 번째 것 선택되어 나타나도록 해주고요. 정렬은 홈탭에서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으로 F5에서 F12까지 이 판매 가격의 데이터는 숫자 뒤에 자동으로 1000원이라고 표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해서 컨트롤 읽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표시 형식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주세요. 현재는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상단에 네 번째 있는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뒤에다가 그냥 큰 따옴표에다가 1000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보기에 이렇게 바로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확인을 눌러주고 정답 파일을 열어서 이 셀에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답 파일에는 사용자 지정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앞에가 샵, 콤마, 샵, 샵이 아니고 여기가 물음표, 콤마, 물음표, 물음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보면 F열에 있는 데이터 변경되는 건 없이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는 나중에 차트 만들 때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 저희는 우선 그냥 이대로 처음에 작성했던 것처럼 샵, 콤마, 샵, 샵 0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로 선택해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이제 조건에서 마지막으로 H5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 A열 위쪽에 보면은 현재 H5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름 상자라고 나타나죠. 자, 여기에 이름이 상품평이라고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정의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선택되어 있는 이름에다가 상품평이라고만 입력되도록 해주고 띄어쓰기 같은 거 절대 해주면 안 되고요. 정확히 세 글자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앞으로는 여기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상품평이라고 이름이 나타납니다. 다른 곳 선택하고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줘도 상품평이라고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모두 작성을 했고요. 그러면 모두 조건을 작성했고요. 제 1번부터 6번까지 함수식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1번으로 해당되어 있는 곳은 I5에서 I12까지 이 셀의 데이터를 같은 함수를 써서 작성을 해야 되죠. 우선 방송 요일을 계산을 하는데 방송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한 글자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한 글자로 방송 요일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방송일 날짜를 가지고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함수는 choose 함수와 weekday 함수 이 두 개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잘 모를 때는 함수, 인수, 대화상자를 사용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시험장에서는 안 되겠지만 도움말을 사용을 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choose부터 사용을 한다면 먼저 equal을 사용해야지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대소문자 상관없이 하는데요. 저는 대문자로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고 연은 괄호까지만 입력을 하고 fx를 누르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choose 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여기 아래쪽에 인수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함수에서는 현재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3개를 사용한다 되어 있고요. value는 계속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수에 클릭이 되어 있어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으면 아래쪽에 각 인수는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인덱스 넘버에는 어떤 거를 써야 되냐면 날짜를 먼저 이 방송일에 해당되는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그냥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런 숫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위크데이로 날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먼저 취소를 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위크데이를 먼저 써야 되는데요. 똑같이 먼저 함수 인수를 choose 함수처럼 동일하게 먼저 equal 먼저 하고 weekday까지 입력, 여는 괄호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fx 눌러줘 보세요. 연습할 때는 이게 어떻게 썼는지 먼저 도움말 보고 이해를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죠. 도움말을 눌러줘 보세요. 그리고 weekday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용을 보다 보면 엑셀에서 각각의 숫자가 어떤 걸 의미를 하고 그런 게 이제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리얼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필수 요소로 입력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가면은 주의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예제로 실제 이렇게 사용했을 때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안 되겠지만 연습할 때는 도움말을 보고서 반드시 이 함수의 구문이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도 쉽게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시리얼 넘버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날짜를 나타내는 수,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표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D5셀을 클릭만 해줘도 이렇게 DO라고 입력되어 나타나죠. 옆에는 DO는 44287이라고 나타나는데요. 현재 결과는 5라고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에 클릭을 해서 보면은 리턴 타입은 유형을 결정하는 수, 이걸 1, 2 또는 3을 입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일을 말할 때 월요일부터 할 거냐, 일요일부터 할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숫자 2를 입력해서 월요일은 1, 화요일은 2, 일요일은 7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줘 보세요. 이 상태로 한다면은 아래쪽의 내용들 쭉 한다면은 숫자로 이렇게 나와 버리겠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숫자에 해당되는 요일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이라면 월, 화, 수, 목 네 번째니까 목이 나와야 되고요. 일이라면 월이 나오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우선 앞에 이퀄 빼고 잘라내길 해두고요. 다시 추주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연운 가로까지 하고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나타나도록 하세요. 첫 번째 인덱스 넘에는 숫자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니까 방금 썼던 함수를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가 나온다고 되어 있죠. 자, value 1은 어떤 걸 입력하냐면 요일이 총 몇 개인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죠? 그래서 글자가 월 요일이 아닌 월만 나타나도록 해야 되니까 그냥 월이라고 입력을 해줘 보세요. 그리고 value 2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안에 월이라고 나타납니다.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입력을 하고 다른 곳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현재 값 4에 해당되는 거는 월화수목해서 목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목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이 상태에서 아래로 쭉 드래그하면 현재 절대 주소는 없죠. 달러가 붙어 있는 주소는 없기 때문에 주소는 모두 상대 주소로 그 줄에 해당하는 만큼 자동으로 변경되어서 D6, D7, D8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한번 쭉 드래그를 할까요? 그냥 드래그가 아니고 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점을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I12까지 드래그해서 놔주면 숫자에 해당되는 만큼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존에 저희 공부했던 것대로 한다면 여기에 함수를 입력할 때 방금처럼 드래그해서 하지 않고요. 그냥 모두 블록 설정을 했죠. 아래쪽 내용 지워볼게요. 첫 번째에 있는 I5도 그냥 요거를 잘라내기로 없애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서 첫 번째 셀에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요.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셀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 주소는 각 행에 맞춰서 변하면서 모두 같은 수식이 입력됩니다. 컨트롤 엔터 키 눌러줄게요. 그러면 결과값 동일하게 나타났죠. 정렬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1번 셀은 모두 작업을 했고요. 이제 2번 셀에 해당되는 배송비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하고 작업할 텐데요. 배송비를 계산을 하는데 if 함수 하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작성하는지 인수 사용 방법 알아야 되겠죠? 도움말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강의에서는 각각 함수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다른 시트 작업을 하는 설명을 하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말만 보라고 하고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판매 가격이 3,000 이상이면 무료, 그 외에는 5,000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셀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먼저 equal 눌러주고 if까지 입력, 여는 괄호까지 입력한 다음에 왼쪽에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열어주세요. 도움말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예제로 해서 간단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동영상까지 있어서 영어로 설명하겠지만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제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if는 만약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hit to cell에 있는 데이터가 1이냐, 조건이 참이면 바로 뒤에 있는 yes라는 거 출력, 조건이 거짓이면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no라는 걸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함수 보도록 하죠. 먼저 if문에서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여기에는 조건을 써야 되죠. 조건을 보면은 판매 가격이 3,000 이상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판매 가격이 첫 번째, 현재 이 셀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판매 가격 써 있는 건 F5에 해당되죠. 그러면 F5의 데이터, 이거를 비교하도록 하면 되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3,000 입력을 해주면 조건은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 바로 수식 입력줄에도 나타나죠. 두 번째, value if true 되어 있는데 참일 때 값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참일 때는 무료라고 나타나면 되니까요. 무료라고 이렇게 입력만 해주고 다음 넘어가면 큰 따옴표 안에 무료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조건은 false라고 되어 있죠. 조건이 거짓일 때는 어떻게 하냐? 문제 조건을 보면은 5만이라고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한글로 원까지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인 콤마까지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현재 결과값 안 나타나죠. 커서가 입력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셀 한번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현재 이 조건에 따라서 j5에는 무료라고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현재 첫 번째 줄에만 무료라고 나타나고 아래는 수식이 입력 안 되었죠.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줘 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겁니다. 수식 입력 줄의 입력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되어 있는 줄 클릭을 해주고 다시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모두 이렇게 돼서요. 조건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3,000 이상인 경우는 모두 무료로 표시가 되고 있죠. 3,000보다 작은 경우에는 배송비가 5만 원이 든다고 이렇게 제2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글로 원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고 무료라는 한글 입력된 셀들 있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모두 가운데 정렬해 주면 됩니다. 이제 3번에 해당되는 이 13셀의 데이터 조건을 봐주세요. 냉장고 판매 수량 평균을 구하는데요. 여기는 반올림에서 정수로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 두 개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라운드 함수와 the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equal을 눌러주세요. 그럼 수식 입력 바로 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heAverage 되어 있는데요. average는 평균을 구하는 걸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라운드는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은 평균 구한 값을 반올림을 하겠죠. 그래서 theAverage 함수로 계산한 값을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Average 함수가 먼저 계산이 되어야 되겠죠. 라운드부터 입력하고 theAverage를 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함수에 대해서 아직 초보니까 그냥 equal한 다음에 theAverage 함수까지 하고 여는 괄호까지 입력해서 함수 인수를 먼저 눌러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average 앞에 d라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단어 앞에 d라고 써 있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범위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셀에 대한 이 목록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파일 함께 열어서 여러분이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기에는 B4에서부터 H12까지 셀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달러 표시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대 주소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인수인 필드에 클릭을 해줘 보세요. 여기는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자, 목록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숫자나 따옴표로 묶인 열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열의 위치를 볼 건데요. B4가 여기가 1열이 되고요. C가 2열, D가 3, E가 4, F가 5 이렇게 필드 번호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할 것은 냉장고의 판매 수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필드는 G열에 있는 판매 수량 단위 대 이걸 할 건데요. 실제 데이터는 5열부터 12엔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의 이름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 G5가 아닌 G4를 선택을 해주세요. 세 번째 인수로 클릭해서 가주세요. 여기는 지정한 조건이 있는 셀 범위라고 되어 있죠. if문처럼 여기는 조건을 써줍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을 쓰냐면 또 레이블을 봐주세요. 이 범위는 열 레이블과 조건 레이블 아래 셀을 포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문제 조건을 보면은 냉장고의 판매 수량이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닌 냉장고가 분류로 되어 있는 것만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열 레이블은 분류가 써 있는 E4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건 레이블 아래 셀 E5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E4에서 E5까지 드래그를 해주고 결과값은 소수점까지 해서 1735.25까지 나타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걸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아까 입력했던 것처럼 방송 요일에서도 함수 두 개 사용할 때는 먼저 안에 건 먼저 계산하고 바깥쪽 함수 사용했죠. 이거는 잘라내기로 컨트롤 X키 눌러서 잘라내도록 할게요.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괄호 여는 것까지 해주고요. FX 눌러주세요. 인수는 두 개가 먼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인수 커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는 반올림 하려는 수, 아까 나왔던 수 붙여넣기 하면 dAverage 함수로 구한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인수에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num digit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인수는 클릭을 해주면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지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낸다 하면은 1 입력을 해주면 여기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를 4452, 4 아래는 죽이고 5 이상은 반올림을 한다 해서 이렇게 1735, 3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0을 입력을 한다면 소수점 아래는 아예 없다니까 소수점 바로 아래 숫자가 2죠. 그래서 4452에서 아예 지워버립니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1735라는 값이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는 정렬 숫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숫자 형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수량이니까 돈과 관련되진 않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숫자 형식에서 맞춤, 가운데 맞춤, 아래쪽에 수평 맞춤 클릭해서 선택되어 있지 않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이 14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4번의 조건은 글로리 드럼 세탁기라는 것, 이거의 판매 순위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보면은 값의 뒤에다가 위라고 한글로 표기되어 나타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함수는 랭크 함수와 AND 연산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로 3이면은 3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수식을 입력을 하는데 함수가 하나니까 이번엔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equal 한 다음에 rank.eq까지 입력, 여는 괄호까지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fx를 눌러주고요. 인수 대화상자 나타나면 첫 번째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라고 되어 있죠. 표에서 보면은 글로리 드럼 세탁기는 6행에 써 있죠. 그래서 6행에 해당되는 판매 수량, 여기는 G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G6을 클릭 한번 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두 번째 셀, 여기 리퍼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REF라고만 되어 있죠. 네, 참조를 해주는데요. 수 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6에 해당되는 게 어느 목록에서 몇 등을 하는지를 찾아라 그거니까요. 여기는 판매 수량의 데이터가 있는 G5에서 G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수는 오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위를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할 거냐 오름차순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판매 수량의 데이터가 제일 큰 걸 1등으로 할 거냐 제일 적은 걸 1등으로 할 거냐 그 의미가 되겠는데요.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제일 판매 수량이 많은 게 1등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여기는 입력하지 않고 그냥 확인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1만 나오면 안 되겠죠. 조건을 보면은 뒤에 AND 연산자 사용해서 위까지 나타나도록 해야 되니까요. AND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위라고 쓰면은 자동으로 따옴표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뒤에 큰 따옴표로 이렇게 위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엔터키를 누르거나 FX 왼쪽에 있는 입력 체크 표시를
클릭을 해주면 1위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정답 파일에는 오른쪽 정렬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위라고 나타나니까 그냥 가운데 정렬로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판매 순위가 저처럼 회계 형식처럼 이렇게 다른 거 되어 있어도 큰 상관없습니다. 돈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회계로 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그냥 일반으로 바꿔놓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다음 조건인 최다 상품평을 구하는 제13셀로 가주세요. 여기 5번의 조건은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정의된 이름은 상품평, 이 데이터죠. 여기를 HO에서 H10이라고 쓰지 않고요. 이름 정의한 상품평이라는 걸로 사용을 해서 계산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함수에는 라지 함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equal 한 다음에 라지 여는 괄호까지 하고 fx 눌러주세요. 함수 인수에서 첫 번째 arra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까 데이터베이스처럼 배열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최다 상품평을 구하는데 각각의 상품평이 써 있는 H5에서 H12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선택하니까 이름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품평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인수인 K에 클릭을 해서 보면은 배열 또는 셀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것인지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최다니까 1등인 상품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1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1657인데요. 확인을 먼저 눌러놓고 보도록 할게요. 상품평 중에 제일 큰 수 H6에 있는 1657이죠.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정렬 상품평이니까 그냥 숫자 상태면 되는데요. 무시하고 회계로 놔둬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동일하게 숫자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1키 눌러서 셀 서식 들어와서 바꾸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숫자로 이렇게 만약에 여기를 변경을 했을 때 회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앞에 기호가 표시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콤마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변경을 할 때 그냥 컨트롤 1키를 눌러서 숫자 변경, 천 단위 구분교 사용 체크, 소수 자릿수 0에서 확인 눌러주는 게 익숙해지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조건인 6번에 해당되는 분류의 값을 계산할 거예요. 제14셀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H14셀, 여기 상품 코드에 있는 목록, 이걸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상품 코드에 대한 분류를 여기 나타내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눈으로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데이터가 좀 많다면은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먼저 J14셀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equal 한 다음에 vlookup 함수 입력을 해주고 괄호 여는 것까지 해주세요.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나타났죠. 첫 번째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값은 어디냐? H14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요. 또 array라고 나타났죠. 테이블 array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배열이에요. 목록이에요. 전체 어떤 데이터 목록에서 볼 거냐 그거니까요. 상품 코드가 써 있는 B4에서부터 J12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뒤에 거 필요 없이 H12까지도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정답과 동일하게 해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좀 편할 테니까 B4에서 J12까지를 테이블 어레이로 해놨습니다. 이 인수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테이블 어레이, 이 범위에서 열 번호로 값을 추출하는 열을 지정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어레이 지정된 거에 첫 번째 열은 B열이죠. 여기가 1, C는 2, D는 3, E는 4, F는 5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분류에 해당되는 열은 1, 2, 3, 4에서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4를 입력을 해줍니다. 네 번째 인수인 레인지 룩업을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펄스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비슷한 거라면 true 또는 생략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안마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R1210 이 상태에서 분류가 냉장고가 나와야 되죠. 안마의자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영어로 펄스 또는 펄스에 해당되는 숫자 0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러면은 정확한 값 냉장고가 나타납니다. 확인 눌러서 vlookup 함수를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H14셀의 목록을 변경을 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제일 마지막 걸 선택을 하면 동일하게 냉장고 나와야 되죠.
육행에 있는 걸 H14에서 선택을 해서 보면 세탁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vlookup 함수로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 함수에 대한 것 1번에서 6번까지는 모두 완료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해서요. 조건에 맞게 각 줄의 내용 데이터를 서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은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는 위에 사행은 전혀 필요가 없죠. 실제 데이터는 5행에서 12행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그냥 블록 설정을 이렇게 해놓도록 할게요. 조건을 지정할 때 상품평이 1000 이상인 것만 하기 때문에요. 이 12행까지만 선택을 했고 13과 14행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줄 단위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J12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홈탭에 조건부 서식으로 가서 새 규칙으로 가주세요. 규칙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수식을 저희는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것 클릭 한번 해주세요. 여기도 이퀄 먼저 입력을 해야지 수식이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조건에 있는 것처럼 상품평이 1000 이상인 것. 그래서 상품평은 데이터가 5행부터 있죠. 그래서 H5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줄 6행, 7행, 8행 계속 바뀌어야 되겠죠. H열은 동일한데 뒤에 H5, H7 이렇게 변경돼야 되니까요. 이걸 선택을 해서 F4키를 한번 누르면 열과 행에 다 달러가 붙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면 행에만 이렇게 달러가 붙습니다. 그냥 O 앞에 달러를 직접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F4키를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이제 H에만 달러가 붙는데요. 달러가 붙은 여기는 변경되지 않아요. 열은 변경되지 않고 달러가 붙지 않은 이 행은 자동으로 변경되어서 이 조건을 찾아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이 앞에 직접 입력 또는 F4키 눌러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주고요. 이제 조건으로 1000 이상이니까 HO의 값이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해주고 1000을 입력을 해줘요. 여기는 1000단위 구분교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식 지정해야 되죠. 서식을 클릭을 해주세요. 조건에 맞게 글꼴을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굵게를 스타일에서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확인을 누르고 보면은 상품평이 1000 이상인 경우만 이렇게 6행과 9행이 모든 데이터가 굵게 파랑 속성으로 글꼴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데이터 입력하는 것부터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실제 익숙해지면 그리고 함수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빨리 작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 1작업은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중간중간 저장하라고 했죠. 이제 제 2작업으로 넘어갈 텐데요. 제 2작업에서는 제 1작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 2작업과 제 3작업의 데이터 계산하는 문제는 문제에 따라서 고급 필터, 표 서식, 그리고 피벗 테이블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제 2작업부터 해볼 텐데요. 조건 먼저 위에 어떤 데이터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제 1작업 시트에서 B4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설정해서 컨트롤 C키로 복사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2작업 시트 클릭해 이동한 다음에 B2 셀에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제 1작업에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색상, 테두리, 그리고 글꼴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B2 셀에서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붙여넣기 두 번째 있는 원본 열 너비 유지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너비는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높이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행 머리글을 선택해서 조절을 해주면 되고요. 조절할 때 2행까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살짝만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3행에서 10행까지만 이렇게 살짝 조절할 수도 있고요. 조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조절을 조금 해놓는 이유가 여러분이 내용을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절을 좀 해놓는 거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이 아래쪽에 또 함수식으로 계산하는 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엔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표로 보기 좋게 그냥 깔끔하게 바깥 테두리만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나 지정을 해 놓을게요. 조건을 보면은 1번과 2번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고급 필터부터 하도록 할게요.
먼저 상품 코드가 R로 시작하면서 판매 수량이 1000인 자료를 먼저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말을 딱딱 나눠서 보는 게 편합니다. 먼저 상품 코드가 R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죠. B2 셀에 상품 코드가 써 있는 셀 선택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조건 범위 입력해야 되는 B14 셀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상품 코드가 R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죠. 자, 조건을 바로 아래 셀 선택한 다음에 대문자 R 입력을 하는데요. R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R로 시작하는 모든에 해당되는 글자인 아스테리스크 이걸 입력을 해주세요. 조건은 이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고요. 가운데 정렬을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음 조건 또 하도록 할게요. 판매 수량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F2에 있는 판매 수량 셀을 선택,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바로 옆에 있는 C14 셀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보면은 상품 코드와 판매 가격 두 개가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라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걸 찾는다 하면은 AND가 아닌 OR 조건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이제 잘 읽어보면 상품 코드가 R로 시작하면서 판매 수량도 1000이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AND 조건이라고 해서요. 이 15행에 이 두 개 조건을 같이 써줍니다. OR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조건은 이렇게 쓰고요. 뒤에 조건은 같은 행인 15행이 아닌 아랫줄에다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저희는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 되죠. 어떤 행이라는 건 따로 입력할 필요 없고요. 10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돼요. 정렬은 그냥 보기 편하게 가운데 정렬로 두 개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건 범위까지 이제 입력을 했고요. 복사 위치 하면 되는데요. 여기 표에 아무 셀에나 그냥 셀을 놔두세요. 그리고 이제 복사 위치에 나타나도록 할 텐데요. 고급 필터에서 조건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상품명, 방송일, 그럼 한 번씩 클릭을 할게요. 처음 클릭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지 않고 그냥 상품명 C2 셀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방송일이 써 있는 D2 셀 선택, 다시 그대로 컨트롤 누른 상태로 판매 가격 F2 셀을 선택, 그리고 상품명 단위건이 써 있는 H2 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복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C키 누르고 복사 위치인 B18 셀에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를 하면 이것만 이렇게 붙어서 나타납니다. 조건에서 그냥 모든 셀 어느 걸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 방금 작업했던 이 복사 붙여넣기 이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4개만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놓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 표에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아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있죠? 여기에서 고급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고급 필터가 실행이 됐고요. 다른 장수의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3개를 모두 다 선택할 수 있게 입력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까지 복사한 데이터죠. 요게 선택이 자동으로 되어 나타납니다. 만약에 안 되어 나타난다면 지워버리고 다시 B2에서 H10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이런 경우에는 제2작업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현재 같은 시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도록 열과 행에 모두 달러가 입력되어 있는 절대 주소로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조건 범위를 클릭을 해주세요. 조건 범위는 저희 입력한 거 있죠? B4에서 C15까지 이거를 드래그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복사 위치 클릭해 주세요.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B18 셀부터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B18 셀 선택을 해주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에서 저희 붙여넣기 한 E18 셀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총 4개 데이터가 나타나야 되고요. 표 서식이라고 다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급 필터의 결과 셀 B18에서 E22셀까지 요 셀이 되겠죠. 블록 설정을 해주고요. 홈 탭으로 가서 채우기를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테두리는 그대로 놓아두고요.
그리고 다시 이 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을 보면은 표 서식 목록을 열어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밝기, 보통, 어둡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 이름을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이름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이니까요. 보통에서 1, 2, 3, 4, 5, 6, 7 여기 보면은 표 스타일 보통 7이라고 나오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표 서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데요. 조건이 머리글 행, 줄무늬 행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머리글 포함 체크된 상태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바로 변경되어 나타나는데 표도구의 디자인에서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만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18행에 이 목록 여는 게 안 나타난다면 여기 오른쪽에 필터 단추가 체크 안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 상태로 놓아두면 되고요.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체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에 보면은 상품명의 데이터가 좀 길어서 내용이 다 안 나타나고 있죠. 이 상태로 그냥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다 키운다면 위에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그냥 원래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 2작업까지 완료했죠. 저장을 해두고요. 제 3작업을 작업할 건데요. 피벗 테이블에 대한 것은 조건을 보면요. 어느 셀에서부터 어느 셀까지 원본 사용하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제 1작업에서 데이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어떤 데이터냐면 저희 추가로 함수식으로 계산한 이 데이터 있는 행과 열은 빼고요. B4에서 H12까지 이 데이터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삽입 탭 가주세요. 제일 왼쪽에 피벗 테이블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피벗 테이블 만들기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 선택을 아래쪽에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위치는 클릭을 해주고요. 제 3작업에서 B2 셀부터 나타나도록 출력행에 보이는 것처럼 B2 셀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요건 이제 필드 목록으로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탭에서 선택해서 이건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방송일 아래에 1월부터 4월까지 있죠. 이거는 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건 행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면 행에 해당되는 거는 방송일이죠. 이걸 오른쪽에서 필드에서 드래그해서 행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행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렇게 안마 의자 세탁기 냉장고가 나와 있는 건 분류죠. 그래서 분류를 아래쪽으로 열로 끌어다 놔주세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조건 1번을 보면은 방송일과 분류별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값으로 이 시그마로 가져다 놓을 건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상품명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상품명을 값으로 끌어다 놓으세요. 그러면 개수 상품명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시 판매 수량 단위 대를 마우스로 끌어서 시그마 값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합계로 되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합계 판매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값 필드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이름은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나타나주면 되죠. 평균 판매 수량 뒤에 단위 대까지 나타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입력, 단위, 대까지 입력, 괄호 닫기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입력한 대로 피벗 테이블에 이렇게 나타나죠. 표시 형식은 여기서 변경해줘도 되는데요. 평균 값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타날 수가 있죠. 판매 수량이니까 숫자에서 그냥 천 단위 구분기호 나타나도록 해주고요. 소수 자릿수 0 확인 눌러주고 이제 확인 눌러주면 콤마까지는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값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출력 형태처럼 만들기 위해서 조건 2번에 방송일을 그룹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여기 행 레이블 써 있는 것 클릭해서 방송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열 레이블 써 있는 것 클릭해서 분류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룹화를 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서 왼쪽에 옵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첫 번째 이 탭에서 조건 3번에 있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걸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주고요. 아래쪽에 빈 셀 표시, 이것도 조건 3에 되어 있죠. 아스테리스크 문자 2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2개 입력을 해주고 요약 및 필터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는 조건 4번에 보면은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고 되어 있죠. 표시 안 되도록 체크 해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확인 눌러서 끝내주면 되고요. 그러면 별표 2개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1월에서 4월까지 더하기 표시가 보이고 있죠. 자, 오행 B5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룹 눌러주세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월만 필요하죠. 그래서 월만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정렬이 필요한데요. 냉장고, 세탁기, 안마의자가 아닌 반대로 정렬이 돼야 되죠. 교재에서는 정렬을 할 때 이 열 단위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꾸는 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 보면은 기역에서 히읗까지 순서면 오름차순 정렬, 그 반대로 히읗에서 기역까지 순서면은 내림차순 정렬인데요. 안마의자, 세탁기, 냉장고 순서라면 첫 글자로 봤을 때 내림차순 정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열 레이블이라고 써 있던 이 분류 목록을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선택하면 안마의자,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변경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에서 마지막으로 정렬이 이제 필요할 거예요. 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현재 출력 형태하고 정렬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정렬을 하는데 B열부터 정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C열에서부터 H열까지만 정렬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B열에 있는 5행부터 9행까지 이 내용들은 4행에 있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따로 정렬이 필요 없죠. 이 4행에 있는 레이블은 필요 없고요. 실제 데이터가 있는 C5에서부터 H9까지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회계 누르고 기호 없음 소수 자릿수 현재 필요 없죠. 0 상태에서 확인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아주 살짝 변경된 거 보이죠.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해놓고요. 홈 탭에 다시 가서 정렬, 가운데 정렬로 맞춰 보세요. 그러면 숫자로 되어 있는 곳은 따로 변경이 되지 않겠지만 이 글자로 되어 있는 별표 2개, 아스테리스크로만 되어 있는 곳은 가운데 정렬로 변경되어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3작업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4작업 그래프를 작성할 텐데요. 이전에 강의들을 봤다면은 제2작업에서도 수정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죠. 모든 작업 다 완료하고 나중에 검토할 때 수정할 수 있도록 차트 완성 다 한 후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트 만들 데이터가 필요하죠.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1작업에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문제 출력 형태로 보이는 것 있죠. 가로축 그 데이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범례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 이걸 가지고서 어느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선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블록 설정되어 있는 건 클릭해서 없애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표의 가로축에 있는 것 데이터 보면은 첫 번째로는 마운틴 사두어 냉장고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글로리 드럼 세탁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리버 사두어 냉장고 그리고 한 칸 떨어진 다음에 모닝 드럼 세탁기 월드 오두어 냉장고 그리고 AI 사두어 냉장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카이 골드와 랜드 실세 안마의자 이 두 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범례를 보면은 판매 수량이라는 것, 요 지열에 있는 데이터 사용하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판매 가격 데이터 사용을 하네요. F와 G의 범례 순서가 서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는 그냥 이 데이터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먼저 레이블부터 선택을 할게요. C4를 먼저 클릭한 상태로 바로 아래 데이터 마운틴 사두어 글로리 드럼 리버 사두어 냉장고 여기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해줄 텐데요. 모닝 드럼부터 월드 오두어 냉장고까지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AI 포두어 냉장고 선택 그리고 옆에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은 서로 붙어 있으니까 같이 드래그해서 동일한 행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리버 포두어 냉장고까지 이렇게 선택 아래쪽도 9행에서 10행까지 두 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12행도 두 개의 데이터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이것과 동일하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삽입 탭에서 차트 여기 가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 조건 1번 보면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 7번 서식을 보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만들도록 할 거예요. 차트에서 콤보 차트 삽입 눌러보세요. 기본적으로 3개가 나오는데요. 묶은 세로막대형과 그냥 꺾은 선형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에서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아래쪽에 판매 수량 단위 꺾은 선형 되어 있죠. 7번의 조건을 보면은 판매 수량은 그대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되어야 되고요. 판매 가격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축도 판매 가격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출력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트가 아닌 새로운 시트에다 작업을 해야 돼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오른쪽에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는 제4 작업이라고 입력, 확인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제4작업 시트라고 탭 이름을 드래그해서 제3작업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이제 차트 작업할 텐데요. 바깥에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순서대로 할 텐데요. 1번은 이미 작성되었고요. 2번의 데이터 범위 제1작업에서 작업을 했고 이제 3작업 위치도 그대로 했죠. 4번부터 하면 되는데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바꾸라고 되어 있죠. 디자인 탭에 빠른 레이아웃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레이아웃 3에 해당되는 것 클릭. 바로 오른쪽에 차트 스타일의 목록을 열어주세요. 스타일 1 되어 있는 것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눈금선 그런 건데요. 순서대로 하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5번의 조건을 보면은 차트의 글꼴, 차트 바깥쪽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에 가서 글꼴 변경할게요. 글꼴을 먼저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차트 안에 글자는 모두 굴림으로 변경되었고요. 글자 크기도 11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다른 속성 지정하지 않고요. 글자는 모두 검정 텍스트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제 채우기 효과를 질감, 파랑, 박엽지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스타일에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으로 가서 파랑 박엽지라고 나타나는 것 클릭을 해서 변경을 해주세요. 그 다음 그림을 채우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가져가서 이렇게 가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타나죠. 클릭 한번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흰색으로 테마색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6번에 제목 서식을 입력하는데요. 차트 제목 그냥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글자 나중에 입력해도 되고요. 먼저 입력해도 되는데 저희는 먼저 글꼴 먼저 변경하도록 할게요. 홈 탭으로 가서 여기에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는 그리고 굵게 속성으로 추가 지정해 주고요.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색은 검정 상태고요. 그리고 채우기를 위해서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서 도형의 채우기는 흰색 배경 1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테두리 지정 있죠? 윤곽선에서 윤곽선 색깔 검정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는 얇게 보이니까 저희도 그냥 얇은 것 아무거나 선택 기본적으로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이제 제목의 내용 수정해야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건 7번이 나타났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리고 보조축까지 변경을 해 놓았고요. 이제 계열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이 꺾여져 있는 부분에 나타나는 원이 표식인데요. 그냥 아무 곳이나 표식을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모두 다 선택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조축 선택되어 있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채우기 및 선 가져보세요. 여기에 표식이 있죠? 클릭해서 표식 옵션을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으로 변경을 해주고 출력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표식을 지시되어 있는 네모로 변경 그리고 크기는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모두 다 변경되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블 값은 막대 그래프 위쪽에 나타나는데요.
4456이죠. 그래서 여기에만 나타나도록 먼저 막대 그래프 한번 클릭, 그리고 다시 천천히 레이블이 나타날 이 막대 그래프만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이것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 표시 눌러주세요.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바로 클릭만 해주면 선택되어 있는 게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삼각형 눌러줘 보세요. 여기에서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바깥쪽에 나타나야 되죠? 바깥쪽 끝에를 선택을 해주면 체크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차트 요소는 닫아두도록 할게요. 눈금선을 파선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 영역에 있는 가로 눈금선 아무거나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게 표시되어 나타나고요. 도형 윤곽선에 가서 선 스타일의 종류를 대시를 파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색상 따로 안 바꿔도 되는데 출력 형태처럼 잘 보이게 색깔도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 1로 변경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출력의 축도 동일하게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는 기본축, 오른쪽은 보조축에 해당되는 축의 값이고요. 왼쪽에 있는 기본축부터 선택하도록 할게요. 숫자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면 선택 나타났죠. 방금 선택하기 전에 오른쪽에 선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 선택해주고 보면은 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선택해서 축의 최소값 0, 최대값 5000, 그리고 콤마 1000단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변경되는 단위도 500단위로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는 따로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값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도 보면은 왼쪽에 나타나야 되는데 세로선이 없죠. 다시 여기도 도형 윤곽선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놓고 보면은 왼쪽에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데이터는 보면은 0,000원이라고 최소값 나타나고요. 최대값은 출력을 보면은 5,000원이라고 나타나고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변경되는 단위가 500, 1,000원이 아닌 1,000, 1,000원 이렇게 변경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축서식에 축 옵션을 가주세요. 축 옵션을 다시 열어준 다음에 최소값은 0 되어 있는 것 그대로 놓으면 되고요. 최대값 5,000, 그리고 단위에서 보조축은 손댈 필요 전혀 없고요. 주 단위만 500이 아닌 1000으로 변경하고 엔터키 또는 다른 곳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변경되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제 1작업에서 작업을 할 때 이 판매 가격의 데이터 표시 형식을 입력할 때 샵, 콤마, 샵샵으로 되어 있는 걸 물음표, 콤마, 물음표 0 이렇게 변경한 것 기억날 거예요. 이 두 개 차이가 있는데요. 제 4작업에서 다시 보면은 다른 건 뭐 상관이 없어요. 글자 개수가 동일하니까 변경이 없는데 최소값에 해당하는 0, 1000원 이게 좀 왼쪽 정렬처럼 보이고 있죠. 축서식의 표시 형식에 보면은 현재 서식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음표, 콤마, 물음표 0으로 이걸 변경을 하게 되면 정렬이 바뀌어서 보이는 거 보이죠?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 1작업에서는 여기를 그냥 물음표가 아닌 샵으로 놔둬도 상관없지만 제 4작업에서는 이 0,000원이라고 표시된 것 정렬 때문에 표시 형식을 이걸로 변경해 줘야 돼요. 전 앞에서 이걸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이게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물음표, 콤마, 물음표 0, 그리고 큰 따옴표 1000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추가를 눌러서 여기 형식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 위치를 정렬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물음표와 샵의 차이 그거를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건에 보면은 법예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법예명을 보면은 판매 수량 단위 대 이게 두 줄로 나타나죠. 이걸 변경할 건데요. 이 글자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데이터 선택 가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 나타났는데요. 변경할 판매 수량 단위대를 선택 그리고 편집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냥 법리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도록 판매 수량 그리고 괄호에서 단위 대까지 한 줄로 입력을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시 확인 눌러서 닫아놓고 보면은 판매 수량 단위대라고 한 줄로 나타나고요. 위치는 따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도형이 나타나야 되죠. 이 위치에 도형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삽입으로 가서
도형으로 가주세요.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의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설명선에서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 마우스로 비슷한 크기와 위치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크기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내용 입력해도 되고요. 나중에 입력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이 모양부터 변경하도록 할게요. 핸들을 잡고 마우스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의 색깔, 따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그 색깔로 채우기 하면 되는데요. 색깔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색깔을 테마색에서 흰색 배경 1로 지정할게요. 채우기 없음 상태라면 이 뒤에 눈금선이 보여야 되는데 저희가 안 보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테두리도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는 출력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 그냥 검정에 얇은 테두리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홈 탭으로 가서 글꼴 변경할 건데요. 글꼴이 지시되어 있다면 그 글꼴로 변경하면 되지만 지시가 따로 안 되어 있다면 차트에 지정되어 있는 기본 글꼴과 글자 크기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변경을 하면은 커서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데요. 상단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나타나니까요. 세로 정렬, 가운데 맞춤, 가로 정렬도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해서 여기에다가 최다 판매 수량이라고 써주세요. 그런데 글자 색이 흰색이죠? 컨트롤 A키 눌러서 모두 선택해서 글자 색깔 검정 텍스트 1로 변경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보이죠? 그러면 도형까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반드시 출력 형태가 지시되어 있는 거는 출력 형태를 보고 동일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혹시 만들었을 때 이 가로막대, 이 너비가 너무 좁게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차트 바깥쪽을 한번 클릭해 준 다음에 다시 막대 그래프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나타나고요. 간격 너비가 보일 텐데요. 75% 정도로 되어 있다면 출력과 동일한 너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다른 퍼센트로 되어 있다면 이걸 변경하면 되는 거고요. 현재는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서 못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조축에 보면은 여기 가로로 이렇게 눈금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교재 출력 형태의 사진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줘 보세요. 그러면 여기 축 옵션에서 아래쪽에 눈금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하고 주눈금이 바깥쪽 또는 없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원래는 바깥쪽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없다면은 다른 거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다시 주눈금만 바깥쪽으로 해놓고 보조눈금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제대로 이렇게 살짝 아주 작게 오른쪽으로 주눈금선이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2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제1작업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 지정했던 거 보이죠? 여기 보면은 글로리 드럼과 모닝 드럼 세탁기만 이렇게 조건에 맞아서 글자 서식이 다르게 보여야 되는데요. 제2작업 시트에서는 이 줄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해 줘야 되는데요. 자, 이 안에 조건부 서식 나타나는 아무 곳에나 커서를 이렇게 놓고 조건부 서식으로 가주세요. 새 규칙으로 만들면 안 되고요. 규칙 관리로 가주세요. 여기에선 현재 선택 영역 되어 있는 걸 현재 워크시트 한번 눌러줘 보세요. 아주 많은 게 나타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일 아래 거부터 하나씩 선택해서 규칙 삭제를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것만 남겨놓으세요. 선택해서 규칙 편집 눌러줘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수식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제2 작업이기 때문에 제1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없애줘 버리세요. 느낌표까지 지우면 되고요. H열은 절대 지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행에 해당되는 3은 상대 주소로 달러가 표시 안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H3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H3이면 여기죠. 그러면 H3에서 H10까지의 데이터 제일 첫 번째 H3이 입력되어 있는 건 따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H2나 뭐 H4, 5 이렇게 되어 있다면 H3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서식은 동일하니까 따로 변경할 필요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확인을 누를게요.
변경되는 거 없죠?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이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또는 적용을 눌러주면 조건부 서식에 맞게 상품평이 1000건 이상인 것만 이렇게 글자 서식이 지정되어서 나타나면 됩니다. 다른 시트는 따로 조건부 서식이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제1작업과 제2작업만 조건부 서식 동일하게 보이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이 조건에도 테두리 지정해 줘야 되냐 뭐 그런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1작업이나 제2작업에서 현재 표 바깥에 이 흐릿하게 나타나는 이 선을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시험과는 상관이 없지만 설명을 한다면 보기 탭으로 가서 눈금선에서 이 체크를 없애 놓으면 이렇게 실제 만든 것 이외에는 하얀색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인쇄했을 때 어차피 나타나지 않는 선이라서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여기서 마칠 테니까 여러분은 정답 파일과 비교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수작업으로 채점을 해봐 주세요.